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오픽 제나입니다. 2022년 1월 해커스오픽 기출유형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특강 시작에 앞서 화면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선생님이 직접 분석해서 만들어드리는 기출유형 문제 분석집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자료집과 함께 특강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Happy New Year! 항상 새해에는 좀 설레는 마음, 또 두근두근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잘 해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가장 멋진 달인 것 같아요. 새해에도 해커스오픽과 함께 여러분의 오픽 공부를 응원합니다. 목표하시는 영어 공부와 또 오픽을 통한 취업, 승진, 또 이직 등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월 기출유형 특강에서는 고난이도 유형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목표 등급 IH에서 AL까지 목표하는 분들은 난이도 5를 설정하시게 되는데요. 그 난이도에 맞추어서 아주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돌발 주제 유형이 있어요. 그것들을 함께 우리 새해 어려운 문제부터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출 고난이도 돌발 주제 유형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두 개를 딱 골라서 비교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고난이도 유형 두 번째는 어떤 주제를 주어주고 그 주제 관련 issues or problems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유형은 난이도 5를 선택할 때 아주 빈출로 만나실 수 있는 유형이고요. 보통 마지막 15문제 중 마지막 14, 15번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씀하시다가 답변의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 조절을 못해서 답변 40분 시간 안에 14, 15번을 못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14, 15번은 IH와 AL을 나누는 그런 고난이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점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예 넘길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답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만점 AL까지 목표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렇다면 빈출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저 또한 최근에 시험을 보고 만났었는데요. 이 리사이클링이라는 주제 아주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화면으로 제가 문제를 띄워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보지 않으시고 리스닝 연습으로 같이 한번 리스닝 훈련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도 문제가 떠있지 않고 또 노테이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자꾸 주제의 단어를 들어보는 것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자, 14번 첫 번째 유형입니다. Describe how recycling was practiced in the past. How were the views toward recycling when you were young? How are they different now? Tell me how recycling has changed over the years. 자, 아주 어렵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recycling, 재활용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었는지, 행해졌는지를 물어봅니다. 과거에. 자, 이 과거와 현재 비교 문제의 특징은 in the past와 같은 단어를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when you were young, 어렸을 때와 같은 시점이 주어지기도 해요. 뒤에 나오네요. when you were young. 너가 어렸을 때는 재활용에 대한 그런 views, 인식이나 생각을 물어보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재활용에 관한 그런 뷰가 어땠니? 라고 물어봅니다. How are they different now? 지금은 어떠니? 과거, 현재 비교 유형에서는 이렇게 now라는 시점도 주어질 수 있어요. Tell me how recycling has changed. 자, has changed도 별표입니다. 대놓고 compare라고 시키지 않고 어떻게 변해왔나요? 라고만 물어봐도 과거와 현재 비교 유형이라는 걸 캐치해 주셔야 돼요. How has changed. 어떻게 땡땡이라는 그 리사이클링이라는 주제가 변해왔나요? Over the years,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이런 문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14번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문제일 수 있는 15번 유형도 살펴볼게요. Tell me about something that you have heard or read about recycling in the news. What was it about?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that issue on recycling.
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말 한국어로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고난이도의 컨텐츠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오픽이라는 시험에서 재활용 관련 이슈를 얼마나 똑똑하게 제대로 말하는지를 보려고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네, 메시지가 조금 이제 좀 비어 있더라도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얘기하시면 사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바로 캐치해 주세요. 단어는 news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이슈 이용해서는 news라는 단어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너가 들었거나 읽었던 거, 재활용에 관해서 그리고 뉴스에서 읽거나 본 그런 기사,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뭐에 관한 거였나요?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that issue on recycling. 그래서 이슈가 어떤 이제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Problems, issues 이런 단어를 들으셨을 때 이 유형인점, 이슈 유형인점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건강, health라는 주제로도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동일한 고난이도 유형 두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Can you tell me what your parents' generation used to do to stay healthy? How did they maintain their health in the past? How was it different from what your generation does now? 네,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라는 그 단어가 in the past로 주어졌고요. 현재는 now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 점은 부모님까지 언급을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의 세대라고 물어보죠. 부모님의 세대 분들은 건강 유지를 어떻게 하곤 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물어보고 있죠. How was it different from what your generation does now? 그러니까 꼭 부모님의 얘기를 하고 내 세대를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놓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past와 now, 그죠?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단어 워딩이 바뀌어서 출제가 된다면 similarities, differences, 유사점과 차이점을 말하라고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15번 살펴볼게요. What are some issues or concerns you have read about health in the news? Choose one of the health-related issues you read recently. What was it about?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that issue. 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지금 이 유형인 거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었던 그 단어는 issues 그리고 concerns. 이슈가 problem과 같은 단어라면 concerns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되는 그런 걱정, 그 worry를 끼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issues, problems, concerns 같이 묶어서 미리 외워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news가 나왔고요. news라고 발음되진 않고요. news처럼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련 이슈를 하나 골라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에 관한 거였는지를 묘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잘 답하기 위해서 모든 주제별로 이슈를 내용을 다 정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통 오픽은 10일 완성, 한 달 완성, 단기간에 목표하시고 단기간에 실제로 점수를 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도 돌발 주제 유형은 정말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주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에 뉴스를 잘 읽지 않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은 점수를 주던데요. 네, 선생님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재활용 관련 이슈 몰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대사를 준비를 정말 연기하듯이 제대로 여러 문장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든든하게 여유롭게 한두 문제는 또 메꾸어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사는 또 오픽의 특징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iller,
filler words, 막힘을 메꿔주는 단어들이랑 같이 한데 묶어가지고 여러 번 연기하는 그 대사를 연기하는 연습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제나쌤 최애 대사 문장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문장들 중에서 필수가 되는 것들을 골라왔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저와 연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발음도 살리고 연기예요. 제가 자꾸 연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픽의 채점관들은 막히는 걸 그리고 외운 티 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얘가 외워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요거 감점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오 와우 이렇게 이제 오 와우 하지 마시고요. 오 와우. 근데 이게 이제 아 대박 이런 느낌 있죠 여러분? 오 와우. Oh my gosh, 이런 필러들도 같이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도 자료집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제 표시하시면서 같이 발음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에 가까운 발음이지요. Oh wow, oh my gosh, oh my goodness 모두 어머나, 어머 대박 이런 느낌의 추임새입니다.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difficult라는 단어는 hard와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편한 발음으로 외우시고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 하나만이 아니라 두세 개 이상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paraphrase를 시도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렵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게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Oh wow.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자, 두 번째 버전으로 해볼까요? Oh my gosh, this is a really hard question. question을 one으로 바꾸셔도 돼요. This is a very hard one. 다시 해볼까요? This is a very hard one. This is a very hard one.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This is a very hard one. 자,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우리가 왜 어려운지는 사실 이 주제를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다. 정말 당황하셔서 이렇게 이제 쫄려서 얘기하시는 거 말고요.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네, 이거 actually, honestly, to be honest와 같은 단어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Actually, honestly, H 묵음, honestly, to be honest 하고 숨을 쉽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I don't know 그러면은 너무 정없어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뭐 많이는 몰라, 뭐 그다지 몰라 이제 이런 부사를 쓰시면 좋은데요. I don't know much, 뭐 그다지 많이 모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꾸며서 같이 말해보시고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know를 뜻하는 낫을 뜻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억양을 올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don't know much about this topic. I don't know much about this topic. I have no idea도 모른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I have no idea about this. 그래서 topic까지 않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느낌이죠. I have no idea about this. 자, 마지막 I'm not sure도 마찬가지로요. I don't know, I'm not really sure. 그래서 그다지 잘 모르겠습니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I'm not really sure what to say. I'm not really sure. I'm not really sure. 이렇게 이제 묶어서 발음 많이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AL 가까이까지 가실 때는 이런 have, pp,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제 얘기인데요. AL은 시제를 정확하게 또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I don't know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didn't think라고 하면 생각을 안 했다인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aven't thought 아니면 I've never thought. 뭐 동일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의 느낌입니다. 시제는 동일하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이건 내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하고 뒤에서 꾸며주는 현재 완료 시제도 있어요. 지금 계속 have pp라는 시제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면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요거를 막
또트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트 이러시면 안 돼요. thought about, 혀 끝을 무시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th 번데기 발음을 하는데 어의 발음이에요. though보단 thought about. I haven't thought about this topic. 여러분도 해보실까요? I haven't thought about this topic.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 I've never thought about this. 내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네요. 해볼까요? This is something I've never thought about. 자,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드리면 뒤에다가 at all, 그러니까 여기 이 뒤에다가 I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하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not at all 이렇게 되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I haven't thought about this topic at all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연기 연습 한 문장이라도 골라서 연습하시는 거 좋아요. 자, 계속 볼게요. 모모에는 관심이 없다. 모모를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모른다고 해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슈를 모르는 건 뉴스를 잘 보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I'm not interested in 땡땡. 그 땡땡이 뭐 재활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조금 shame인가요?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들릴까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관심 없다고 하는 거예요. I'm not very interested in this topic. I don't even 동사 자리입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입니다. 우리 뉴스를 잘 요즘에 읽지도 않는다. I don't even read the news. I hardly read the news these days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모모 관련 이슈는 떠오르지 않습니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skip this question, 이 질문은 넘어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조금 고난이도의 발음이 think of입니다. think about은 모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너에 대해 생각을 해요. I think about you. 근데 이것은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느낌은 think of예요. 그래서 뭐 이슈 같은 거가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떠올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I can'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this topic. 자, this topic 자리에는 그 주제 키워드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활용이 나왔다면 I can'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recycling 하시면 되는 거고요. issues, problems, concerns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도 말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발음해 보시는데요. can't think가 잘 안 되니까 t를 하나 빼버리시고 요거가 부정문이기 때문에 약간 길게 발음하시면 의미 전달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올리세요. I can'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this topic 이렇게요. 만약에 불편하시면 cannot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셔도 됩니다. 얘도 한 단어거든요. I canno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this topic 이렇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즘 뉴스를 읽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우리 조금 전에도 hardly라는 단어로 시도해 봤죠? 한번 같이 발음해 볼 건데요. 요즘 이렇게 단어를 넣어보시고요. 또 hardly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라면 don't really도 그다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난이도 up, 시제를 다양하게 합니다. have pp,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읽은 적이 없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시제를 have pp를 써보셔도 좋아요. 일단 저랑 같이 읽어보시고요. 입에 잘 맞는 걸로 골라서 암기해보세요. 같이 해보죠. I hardly read or watch the news these days. I don't really read or watch the news these days. I haven't watched or read. 요거 발음 read죠? 과거 시제 발음으로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제가 재활용 관련해서 뉴스를 뭐 보거나 읽거나 한 적이 없어요가 되겠죠? I haven't watched or read the news about recycling. So 그 다음 멘트는 뭘까요?
Yeah, I'm sorry. I'll just skip this question. 당당히 한 문제 정도는 스킵해도 AL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스킵한 게 아니죠. 네,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 거니까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묶으면 아마 5문장 이상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요거는 프리뷰, 워밍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답변을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재활용 문제로 14, 15번에 나올 수 있는 걸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슈 유형으로 15번에 나올 수 있는 유형 같이 답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Tell me about something that you have heard or read about recycling in the news. What was it about? Describe the details about that issue. 그래서 뉴스에서 보거나 읽은 재활용 관련 기사, 네, 이슈를 얘기해야 되는 문제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 양을 채우면 좋겠죠? 자, 서론과 본론과 마무리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전달력 있게 말하는 훈련,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애초에 시작과 마무리 끝까지 있으면 기억이 잘 납니다. 시작할 때는 항상 이제 어려운 이런 이슈를 물어볼 때는 뭐요? 땡땡 관련 뉴스요? 어머,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 아까 조금 배웠죠? Yeah,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이렇게 반응. 그러니까 뭔가 오픽은 감정을 담아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감정이 좋건, 얘는 좀 감정이 나쁜가요? 아, that's so difficult. That's so hard. That's a hard one. 이렇게 감정 놓는 걸 좋아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요즘 뉴스도 안 봐서요. 조금 전에 배웠던 위기 탈출 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할 말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찔끔이라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재활용도 어렵지만 또 나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우리나라가 재활용은 의무다. 그러니까 내가 이슈는 잘 모르지만 의무고 사람들이 잘 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서론부터 같이 멘트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넣어드린 이탈릭체의 표현들은 필러와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러이자 연결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너무 딱딱딱 끊어지는 문장으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넣으시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Oh my gosh, 조금 오글오글 할 정도로 오버하시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채점가는 얼굴 없이 녹음된 것만 듣기 때문에 어차피 표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게 Oh my gosh 저처럼 표정을 하셔도 녹음만 잘 될 뿐입니다. 그래서 녹음이 잘 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조금 과장해서 저와 함께 같이 말해보도록 하죠. Oh my gosh. I have to say this is a really difficult question.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드리는 표현은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으실 때, 그래서 AL까지 목표하신다면 그냥 this is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해야겠는데요? 약간 이렇게 I have to say this is a really difficult question. 자, 감정입니다. Well, 솔직히 honestly, I have no idea about this topic. I have no idea about this topic. 약간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서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고 요즘 뉴스도 안 본다. 우리 조금 전에 배운 문장들 다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I mean, 제 말은요. I haven't thought about this.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고 다시 할 말이 없을 땐 반복해서 말을 해도 돼요. 아니, 진짜 이거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 또 합니다. This is something I've never thought about. 고개 절레절레 연기합니다. You know, 자, you know는 상대방이 알건 모르건 그냥 툭툭 내뱉는 듯이 말하셔도 되는 필러입니다. You know, 이렇게 약간 성의 없이 말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막 you know 이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고요. You know, I hardly도 부정하는 느낌이죠. I hardly watch the news these days. 요즘에 뉴스를 거의 안 봐서요. I hardly watch news. 그리고 자, 난이도 up. have pp에 경험스럽게 말하시는 문장이죠. 재활용 관련해서는 뭐 뉴스를 하나도
뭐 본 적이 없어서요. I haven't watched any news related to recycling. 자, 여기에다가는 그냥 this topic이라고 넣으셔서 외우셔도 되는. 그러니까 이슈 유형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하시면 채점관이 끄덕끄덕 하겠죠. 한 번만 더 발음해 보실까요? I haven't watched any news related to recycling.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넘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단히라도 뭔가 재활용 관련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슈는 잘 모르겠지만 재활용은 의무라는 얘기까지 해볼 건데요. So 좀 끌다가 내가 떠오르지가 않는다. I can'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recycling. 이슈는 떠오르지가 않지만 but I know that 내가 알아요. 뭘 아냐면 자 이제 여기가 별표죠. 그냥 재활용 관련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너희 나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 말해봐. 그냥 그렇게 재활용, 무난한 재활용 묘사 문제가 나왔을 때도 Recycling is mandatory in Korea 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의무라고 말하면 조금 더 멋지게 들려요. Recycling is mandatory in Korea. Mandatory in Korea. Yeah, seriously. 이도 필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필러입니다. 약간 진심, 대박, 약간 한국어에서는 그런 느낌의 추임새 같아요. 과장해서 말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거기 버거 진짜 맛있어. Seriously, so good.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건 아니고 really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Seriously, yeah, seriously 끌고요. I would say recycling is very well practiced everywhere in Korea. 자, well practiced도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했을 때 의무이자 잘 실행이 되죠. mandatory이자 very well practiced입니다. 이런 형용사를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말하지 않으시더라도 양보단 질적으로 뭔가 할 말이 있게끔. 자, 여기까지 재활용 문장 본론이었고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솔직히 잘 말했잖아요. 내가 뉴스 이슈는 잘 모른다고. 그래서 뭐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보죠. Well, I guess that's all까지만 해도 좋지만 That's all I can say about this topic.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다예요 라고 하는 거죠. I guess는 I think와 같은 느낌으로 연기하시는 단어예요. I guess 어색합니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같이 발음해보세요. I guess that's all I can say about this topic. 내리고요. 그리고 I'm gonna have to say 이것도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문장 앞에 그냥 붙이세요. 어디에선가 봤어요. 예쁜 블랙핑크 제니가 라디오에서 영어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처럼 한번 문장을 넣어봤어요. 쌤도 개인적으로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제니는 I'm gonna라고 썼더라고요. I'm gonna have to say 하고 문장을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문장이냐면 재활용이 is나 has become은 여러분이 동사를 잘 고르세요. AL 목표자들은 동사를 좀 시제를 다양하게 해보는 거고요. 재활용이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왔다 라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면 그냥 요 문장만 하시면 돼요. Recycling is people's daily live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난이도 up. 자, 난이도 up 같이 발음해 볼까요? I'm gonna have to say recycling has become people's daily lives in Korea. 일상, people's daily lives. people's daily lives. 나의 일상도 daily life 쓰시면 돼요. 자, 끝났죠? 그러니까 well, that's it. Thank you. 끝낼 때는 확 깔끔하게 That's it. Thank you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봤을 때 나름 꽤 많은 문장, 거의 10문장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이 있게 정리하시고 어떤 답변을 준비하시건 여러분이 자신 있는 설문주제 답변이건 돌봐주제건 뭔가 그 키워드만 딱 끄적끄적 적어놓고 그것만 보고 말해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워낙에 시험장에서는 노테이킹이 안 되고 아무것도 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덮고 말해보기 전에 그 중간 단계는 이렇게 끄적끄적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말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특강 마치기 전에 이렇게 보고 말해보시고 이것을 우리 보았던 건강 관련 이슈로도 같이 응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 주제 부분만 바꿔가면서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문장만 한번 서론만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막 Oh my gosh, the news 뭐 related to recycling 이렇게 연기하시고 That's a really difficult question.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생각해본 경험 없는 거니까 have pp로 말해보세요. I haven't thought about this. Sorry, I haven't thought about this. 그죠? 그리고 내가 요즘에 뉴스를 안 보는 거는 거의 안 본다고 하면 어떻게 말하죠? I hardly watch or read the news these days. 그래서 모른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정말 머릿속에 하얘졌을 때는 skip this question을 하거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보통 15번에서 만나니까 넘어갈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당히 Sorry, I'll just skip this question 이렇게도 말해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1월 기출형 특강 가장 어려운 정말 초고난이도 유형으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준비해서 답변을 길게 말할 수 있는 설문 주제들도 나올 거예요. 항상 공부하실 때는 설문 주제에서 더 완전하게 점수를 따시고 이런 돌발 주제는 어떻게든 할 말을 메꿔서 준비하자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 보시고요. 저와는 다음 기출형 특강에서 만나요. 점수 잡는 Hackers.